안녕하세요. 저는 김순자라고 합니다. 68살이에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며느리가 차를 끓여주는 날이면 저는 온몸이 떨렸거든요. 무서워서 말이에요. 이상하죠? 며느리가 친절하게 굴면 좋아해야 하는데 왜 제가 무서워했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3개월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들 대현이가 결혼한 지 10년이에요. 며느리 민지는 정말 완벽한 여자였습니다. 예쁘고 똑똑하고 요리도 잘하고 특히 저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어머님 목 안 아프세요? 어머님 약 드셨어요? 항상 이렇게 챙겨주더라고요. 아들도 항상 자랑했습니다. 우리 민지가 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시는데 이렇게 착한 며느리 흔하지 않아요. 저도 정말 고마웠어요. 다른 시어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 민지는 달랐어요. 아니 달랐다고 생각했어요. 그날까지는 말이에요. 3개월 전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대현이가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2박 3일 부산 출장이었거든요. 민지가 현관에서 배웅하더니 문이 닫히자마자 변했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따뜻하던 미소가 사라지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 되었어요. 어머님, 목소리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딱딱하고 차가운 음성이었습니다. 앞으로 3일 동안은 제 방식대로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민지야, 무슨 얘기니? 그때 민지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정말 소름 끼쳤습니다. 10년 동안 연기하느라 힘들었어요. 이제 좀 쉬게 해주세요. 연기라고요? 뭘 연기했다는 거죠? 민지가 소파에 푹 앉더니 다리를 꼬고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혹시 모르시나 봐요. 제가 얼마나 어머님을 싫어하는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지야, 갑자기 왜 이러니? 왜냐고요? 매일 잔소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숨이 막혀 죽겠어요. 전 잔소리한 적이 없어요. 간섭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지냈거든요. 민지야, 내가 언제? 조용히 하세요. 민지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 순간 9살 손자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민수.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민지의 표정이 또 바뀐 거예요. 마치 스위치를 누른 것처럼 다시 따뜻한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야, 어서 와. 할머니랑 같이 있었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온몸이 소름 끼쳤습니다. 이게 정말 연기였구나. 10년 동안 저를 속여왔구나. 민수가 방에 들어가자 민지가 다시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앞으로는 제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뭘 하자는 거니? 간단해요. 조용히 계시고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민지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무섭게 웃더니 치매 걸린 시어머니 연기도 가끔 해주셔야겠어요. 치매 연기라고요? 왜 제가 그런 걸 해야 하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곧 아실 거예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민지가 일어서면서 말했어요. 아, 그리고 어머님. 오늘 일은 대현이한테 말하지 마세요. 어차피 믿지도 않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아들이 제 말을 안 믿을까요? 그날 밤 대현이한테 전화했어요. 대현아, 민지가 좀 이상해. 또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오늘 갑자기 성격이 바뀌었어. 차갑게 굴고 무서운 말도 하고. 어머니 스트레스 받으시나 봐요. 민지가 얼마나 착한데요. 아니야, 정말이야. 연기였다고 하더라고.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좀 괜찮으신 거죠? 기억력이라고요? 제 기억력에 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대연아, 엄마 말 안 믿어? 믿어요. 물론 믿지만 민지가 그럴 리 없잖아요. 역시 민지 말이 맞았어요. 아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정말 악몽이 시작됐어요. 민지는 계속 이중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민수나 대현이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하지만 둘만 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어머님, 오늘 점심 굶으세요. 왜 굶어야 하는데? 살 빼야죠. 너무 뚱뚱해요. 뚱뚱하다고요? 저는 평생 마른 편이었는데. 어머님, 오늘부터 제 방 청소는 어머님이 하세요. 내가 왜 내 방 청소를 해? 시어머니 돌이 아닌가요? 점점 요구가 심해졌어요. 밤늦게 음식 해오라고 하고, 빨래도 전부 저보고 하라고 했어요. 거부하면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대현이한테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다고 말할 거예요. 치매 증상 같다고 하면 대현이가 뭐라고 할까요? 정말 무서웠어요. 아들이 저를 의심하기 시작할까봐.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민지의 진짜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거였어요. 어느 날 민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통장 어디 있어요? 왜 통장을 찾는데? 관리해 드리려고요. 요즘 깜빡먹으시는 게 많잖아요. 깜빡한다고요? 제가 언제 깜빡했다는 거죠? 난 멀쩡해. 왜 내가 관리해? 어머님 정말 모르세요? 어제 가스 끄는 걸 깜빡하셨잖아요. 가스요? 전 가스를 끈 기억이 있는데. 그런 적 없어. 있어요. 제가 확인했다고요. 민지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왜 소리 질러? 민지가 또 스위치가 켜졌어요. 아니야, 민수야. 할머니랑 대화하고 있었어. 할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다, 민수야.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어요. 민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깜빡했다고 우겼어요. 어제 약 안 드셨죠? 지난주에 약속 잊으셨죠? 며칠 전에 이름 기억 못 하셨죠?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자꾸 들으니까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깜빡한 걸까요?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민지는 그런 저를 보며 웃었어요. 어머님, 이제 아시겠죠? 치매 초기 증상이에요. 치매라니요. 전 정정해요. 하지만 점점 자신이 없어졌어요. 혹시 정말 제가 모르는 사이에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그런데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대현이가 회식이 있다고 늦게 들어온다고 했어요. 민지가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특별한 날? 민지가 차를 끓이더라고요. 평소에 안 하던 일이었어요. 어머님을 위한 차예요. 맛있게 드세요. 차를 받아들고 보니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쓴맛이 강했어요. 평소 마시던 차와 달랐습니다. 이 차 뭐야? 몸에 좋은 한방차예요. 어머님 기억력에도 좋고요. 기억력에 좋다고요? 그럼 마셔야겠네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민지의 표정이 너무 기대에 차 있었거든요.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빨리 드세요. 식으면 안 돼요. 재촉하는 목소리. 점점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머니, 민지야. 대현이 목소리였어요. 민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와? 회식이 취소되었어. 대현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어머니, 뭐 드세요? 그 순간 민지가 재빨리 제 손에서 찻잔을 뺏었어요.
아, 그냥 차예요. 어머님이 목마르다고 해서.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대현이가 냄새를 맡더니 이상한데? 이게 무슨 차야? 그냥 한방차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이상한 게 들어있었어요. 그 차를 마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력이 더 나빠졌을까요? 아니면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지가 준 차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분명 뭔가 이상했어요. 냄새도 그렇고 민지의 반응도. 다음 날 아침, 민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범하게 굴었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연기라는 걸. 그날 오후 친구 영희가 놀러 왔어요. 72살인 영희는 제 30년 지기 친구예요. 순자야, 얼굴이 안 좋아. 무슨 일 있어? 영희한테 털어놨어요. 민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그리고 어제 차 사건까지. 정말? 그럴 리가. 영희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어머님, 친구분 오셨네요. 밝은 미소로 인사하는 민지. 안녕하세요, 민지야. 우리 순자 잘 모시고 있지? 당연하죠. 친어머니처럼. 민지가 환하게 웃었어요. 영희가 제 손을 꽉 잡더라고요. 저렇게 착한데 왜 그런 생각을? 그런 표정이었어요. 민지가 차를 내와줬어요. 할머님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영희가 속삭였어요. 순자야, 너무 좋은 며느리잖아. 착각한 거 아니야? 저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제가 잘못 본 걸까요? 그때 민지가 부엌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응, 그래. 계획대로 진행해. 곧 끝날 거야. 영희와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아직 시간이 좀 걸려.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야 해. 바보로 만든다고요? 누구를 바보로 만든다는 거죠? 요양원은 알아봤어? 최대한 싼 곳으로. 요양원이라고요? 설마 저를 말하는 건가요? 영희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제야 제 말을 믿는 것 같았어요. 민지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할머님들 차 어떠세요? 아, 맛있어요. 영희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민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계속 친절하게 굴었어요. 영희가 집에 간 후 민지의 본 모습이 드러났어요. 어머님, 오늘 친구분 이상한 얘기 안 했죠? 무슨 얘기? 어머님이 요즘 이상하다던가. 그런 얘기 말이에요. 민지가 제 반응을 살피고 있었어요. 영희는 그런 얘기 안 해. 다행이네요. 만약 그런 소문이 나면. 민지가 위협적으로 웃었어요. 대현이가 정말 걱정할 거예요. 어머님 치매 때문에. 또 치매 얘기였어요.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정말 제가 치매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영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순자야, 나 계속 생각해봤는데. 분명 뭔가 이상해. 그러게 나도 무서워. 오늘 민지가 한 전화 통화. 녹음해뒀어. 영희가 핸드폰을 켜놨다고 했어요. 민지의 대화를 녹음한 거예요. 내일 아들한테 들려줘. 증거가 있으니까 믿을 거야. 맞아요. 증거가 있으면 믿겠죠? 다음 날 대현이가 퇴근하자마자 영희와 함께 녹음을 들려줬어요. 대현아, 이것 좀 들어봐. 녹음기에서 민지 목소리가 나왔어요. 응, 그래. 계획대로 진행해. 대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곧 끝날 거야.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야 해. 요양원은 알아봤어? 최대한 싼 곳으로. 대현이가 녹음을 멈췄어요. 어머니, 이게 진짜 민지 목소리예요? 응,
어제 우리가 직접 들었어. 대현이의 손이 떨렸어요. 믿고 싶지 않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민지가 집에 들어왔어요. 민수와 함께였어요. 여보, 일찍 왔네. 민지가 밝게 인사했어요. 어머님, 영희 이모님도 오셨네요. 완벽한 연기였어요. 하지만 이제 대현이도 알고 있었죠. 민지야, 잠시 얘기 좀 하자. 대현이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무슨 얘기? 민지가 어리둥절해했어요. 민수야, 할머니 방에서 놀아라. 대현이가 민수를 보냈어요. 거실에는 저희 넷만 남았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지야, 이걸 들어봐. 대현이가 녹음을 재생했어요. 민지의 목소리가 나오자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언제? 어제 우리 어머니 친구가 녹음했어. 민지가 당황하더니 갑자기 화를 냈어요. 도청이야. 불법이라고. 불법은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한 짓들이야. 대현이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10년 동안 연기했다며? 우리 어머니를 바보로 만들겠다며? 민지가 말문이 막혔어요. 변명할 수 없었거든요.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 최대한 싼 곳으로. 대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면 뭐야? 설명해봐. 민지가 한참 침묵하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또 연기를 하는 거였어요. 처음엔 정말 좋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답답해서 답답하다고 우리 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실수였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더 이상 속일 수 없었죠. 민지야, 넌 정말 무서운 사람이야. 대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10년 동안 우리를 속였고, 우리 어머니를 괴롭혔어. 그리고 어제 차에 뭘 넣었어? 어제 차 얘기까지 나왔어요. 민지의 얼굴이 더 하얗게 변했어요. 차는 그냥이 아니야. 분명 뭔가 넣었지? 대현이가 다그쳤어요. 수면제를 조금. 민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어요. 수면제라고요. 정말 약을 넣었던 거예요. 왜 수면제를 넣었어? 그냥 좀 자게 하려고. 자게 하려고? 그럼 뭘 하려고 했는데? 민지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었어요. 분명 제가 잠든 사이에 뭔가를 하려고 했던 거죠. 통장을 빼낼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나쁜 일을? 민지야, 넌 정말. 대현이가 말을 이어가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10년 동안 믿었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희가 조용히 물었어요. 대현이가 고민에 빠졌어요. 민수도 있고 이혼은 쉽지 않죠. 하지만 이대로 둘 수도 없었어요. 민지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그때 민지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알았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또 다른 연기가 시작된 거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대현이도 저도 영희도 민지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민지야, 미안하지만 당분간 떨어져 살자. 대현이가 결정을 내렸어요. 민수는 내가 키울게. 넌 내 집으로 가. 여보, 안 돼요. 민수는 엄마가 필요해요. 엄마? 내가 무슨 엄마야? 대현이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무슨 엄마야? 민지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하지만 대현이는 단호했어요. 오늘까지만 있어. 내일부터는 나가. 그렇게 민지가 집을 떠났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무서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거든요.
민지가 나간 지 일주일 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집 앞에서 수상한 사람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밤에는 이상한 전화가 오기 시작했죠. 곧 후회하게 될 거야. 민지를 돌려보내라. 누가 전화하는 걸까요? 민지가 혼자 이런 일을 꾸밀까요? 뭔가 더 큰 계획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정체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이상한 전화가 계속 왔어요. 하루에 서너 번씩 협박성 전화였거든요. 할머니, 민지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큰일 날 거야. 목소리가 젊은 남자였어요. 민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대현이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다고 별다른 조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새벽 2시쯤이었나요? 갑자기 집 앞에서 소음이 들렸어요. 창문을 내다보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 둘이 우리 집 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문 열어. 할머니, 우리가 왜 왔는지 알지? 너무 무서웠어요. 대현이를 깨우려고 했는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민지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님 무서우시죠?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 같았어요. 민지야, 이게 뭐 하는 짓이니? 간단해요. 저를 다시 받아주시면 저 사람들이 사라질 거예요. 협박이었어요. 완전한 협박이었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글쎄요, 어머님이 밤중에 실수로 넘어질 수도 있고, 민수가 학교에서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민수까지 위협하다니. 정말 악마 같은 여자였어요. 너 정말 무서운 년이구나. 무서운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죠. 1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이 집이 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갑자기 쫓겨나라고요? 그럴 순 없죠. 민지에게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이 집 그리고 재산이었죠. 어머님 5분 드릴게요. 5분 안에 대현이 오빠를 깨워서 저를 다시 받아달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전화가 끊어졌어요. 정말 5분이 지나니까 집 앞 소음이 더 커졌어요.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문을 발로 차는 소리, 견딜 수 없었어요. 대현이를 깨웠습니다. 대현아, 일어나. 왜 그러세요, 어머니? 박 상황을 설명해 줬어요. 민지의 전화 내용도. 대현이의 얼굴이 굳었어요. 정말? 민지가 그런 말을? 응. 지금 당장 경찰 불러. 대현이가 112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경찰이 오기까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 사이에 더 무서운 일이. 갑자기 집 전기가 나갔어요. 완전히 깜깜해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누군가 전기를 끊었다는 거잖아요. 그때 민수가 일어났어요. 아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민수야, 할아버지 방에 있어. 나오면 안 돼. 대현이가 민수를 보호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예요. 누구야? 대현이가 소리쳤어요. 저예요, 여보. 민지의 목소리였어요. 열쇠로 문을 연 거였죠. 민지, 넌 왜 여기 와? 제 집인데 왜 못 와요? 민지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뒤에 남자 둘이 따라 들어왔어요. 여보, 이제 정신 차리세요. 어머님 때문에 가족이 위험해져요. 뭐라고? 어머님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니까. 동네에서 소문이 나고 있어요. 치매 걸린 할머니가 있는 집이라고. 애들이 민수를 놀린대요.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민지가 꾸민 일이었죠. 민지야, 그만해.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속는다고요? 여보, 현실을 보세요.
민지가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어머님이 이상한 행동하는 거 다 동영상으로 찍어뒀어요. 혼자서 중얼거리고 없는 사람과 대화하고 동영상이라고요? 언제 그런 걸 찍었다는 거죠? 그런 적 없어. 있어요. 여기 증거가. 민지가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화면에 제가 나왔어요. 혼자서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이게 언제 찍은 거야? 지난주에요. 어머님이 혼자 있을 때. 그제야 깨달았어요. 민지가 몰래 저를 촬영한 거였어요. 아마 잠꼬대하는 모습이나 TV 보면서 혼잣말하는 모습을 편집해서 이상하게 만든 거죠. 이건 조작이야. 조작이라고요? 여보, 어머님 상태를 보세요. 요즘 계속 이상한 소리 하시고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시고. 민지가 또 연기를 시작했어요. 눈물까지 흘리면서. 저도 어머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전문의한테 보여드려야 해요. 치료받으셔야 한다고요. 치료라고요? 무슨 치료를 받으라는 거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는 거지. 아니에요. 요양병원이에요. 어머님을 위해서. 요양병원이라니. 결국 저를 가두려는 거였어요. 그때 대현이가 말했어요. 민지야, 그만해.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내가 한 짓들을 다 알고 있어. 연기하고 협박하고. 하지만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보, 정말 모르시는구나. 어머님이 얼마나 심각하신지. 그때 뒤에 있던 남자가 말했어요. 이 할머니가 민지 누나한테 폭력을 휘둘렀다면서요? 폭력이라고요? 저는 민지한테 손가락 하나 대본 적이 없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기 상처도 있고. 민지가 팔을 걷어 올렸어요. 정말 멍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조작이었죠. 스스로 만든 상처일 거예요. 자작극이야. 자작극이라고요? 여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민지가 더 큰 연기를 했어요. 저는 10년 동안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폭력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정말 연기가 능했어요. 진짜로 억울한 며느리 같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경찰이다. 문 열어. 정말 경찰이 온 거예요. 대현이가 신고한 덕분이었죠. 민지의 얼굴이 굳었어요. 계획에 없던 일이었거든요. 여보, 경찰한테 뭐라고 했어요? 사실대로 말했어. 괴한들이 우리 집에 침입했다고. 경찰관 2명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대현이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민지의 협박과 괴한들 얘기를. 하지만 민지가 또 연기했어요. 경찰관님, 저는 이 집 며느리예요. 시어머님이 치매 증상을 보이세서 갑자기 저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폭력까지 휘두르셔서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왔는데 다시 와서 어머님을 돌보려고. 경찰관들이 헷갈려 했어요. 누구 말이 진짜인지. 그런데 그때 영희가 나타났어요. 경찰관님, 저한테 증거가 있어요. 영희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 여자가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증거 녹음이 있어요. 영희가 그날 녹음한 파일을 경찰관들에게 들려줬어요. 계획대로 진행해.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야 해. 민지의 목소리가 생생했어요. 경찰관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이게 정말 당신 목소리입니까? 민지가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아니,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라 증거죠. 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증거가 나왔어요. 영희가 오늘 민지를 따라다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있었던 거예요. 민지가 저 남자들과 만나서 계획을 짜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겁주고
아들이 포기하게 만들어라. 그럼 다시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모든 게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경찰이 민지와 남자들을 체포했어요. 공갈 협박죄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민지가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이건 가족 문제예요. 경찰이 왜 개입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그렇게 모든 게 끝났어요. 다음 날 민수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마음이 아팠어요. 9살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하죠? 민수야, 엄마가 좀 아파서 치료받으러 갔어. 언제 나아요? 글쎄 오래 걸릴 것 같아. 대현이가 민수를 안아줬어요. 민수야, 우리 할머니랑 아빠랑 셋이서 잘 살자. 네. 민수가 밝게 웃었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있었어요. 민지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공갈 협박, 주거침입, 상해미수. 여러 죄목이 적용됐거든요. 그날 법정에서 민지가 말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이제 와서 사과라니.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용서했어요. 미워하며 살기엔 제 남은 인생이 아까웠거든요. 지금은 대현이와 민수와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민지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가끔 민수가 엄마를 그리워해요. 그럴 때마다 더 많이 사랑해줘요. 할머니의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주려고 해요. 요즘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가면을 쓸 수 있지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민지는 10년 동안 완벽한 가면을 썼어요. 하지만 결국 벗겨졌죠. 그리고 가족은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거짓 위에 세운 행복은 언젠가 무너지거든요. 지금 저희 집은 예전보다 더 따뜻해요.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고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민지가 가르쳐준 교훈이에요. 나쁜 일이었지만 배운 게 있었어요. 사람을 볼 때는 표면만 보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가족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거.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거실, 지하철 이렇게 나눠주시면 우리의 일상이 이어지는 따뜻함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가족 간에는 항상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작은 거짓말도 쌓이면 큰 상처가 됩니다. 진실은 때로 아플 수 있지만 그 아픔을 견뎌내야 진짜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 모두 따뜻하고 진실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